급변하는 종교 환경에 교구와 지역불교 활성화가 필수적인 상황, 도심 숲속 건강치유 도량을 콘셉트로 잡은 호합사, 국민사찰을 앞세운 월정사 등 지역과 사찰 특성화를 통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교구와 사찰 특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밤낮 없이 치안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경찰 불자들이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처님 가피에 감사하며 새해 불법 포지와 국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현직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왜 불교를 배우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불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담론회장이 열렸습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한 봉불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했습니다. 동참 학생들은 명상상담대가 지호 스님과 스스로를 돌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개최한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역불교 신뢰평판 분석과 신뢰 증진 방안 연구에 이어 오늘은 교구와 지역, 사찰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서울 금천구 호합사와 마포구 성림사를 중심으로 지역사찰 특성화 종합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 시행한 사찰 특성화 방안 연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후속 조치입니다. 김재춘 소장은 도심 숲속 건강치유 도량을 호합사 브랜드 컨셉으로 삼고 건강치유 축제 등 각종 힐링 행사를 개최해서 신도를 2배 이상 늘린 다음 서울 서남권 대표 사찰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서 나름대로 우리 호합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한다 하면은 서남권의 어떤 대표 사찰로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밥값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림사의 경우 마음이 쉬는 정원을 브랜드 컨셉으로 위로의 사찰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잡아서 정원 명상 등을 활용한다면 연간 10억 원 규모의 사찰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당 갤러리 10월달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과 종교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이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미당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미래에 주변에 있는 우리 사회인분들과 같이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고요. 평창 월정사는 교구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종무소 지역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봉 종무실장은 명상치유 문화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최근 주지 정념 스님이 화엄선 또는 시민보살, 국민사찰 등으로 브랜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전은 국민사찰로 이제 오대산 월정사는 전환을 해야 되고 그 탈종교와 지역 소멸의 그 영세 미자리 사찰도 포함해서 시민 사찰로 이제는 사찰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좀 일관된 얘기를 하시고 김천 직지사의 경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제8교구 소임자들이 직지 상생 포럼을 구성해서 직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국장 인월 스님은 직지 상생 포럼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 포럼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디자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와 공간을 활용하고 사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 재구성을 해서 지역 사회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김제 금산사는 전북불교 미래본부를 구성해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자 지구 환경을 다루는 질문인 지금 뭐해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멸종을 걱정하면서 사피엔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수 수박한상, 탄소 중립을 실현을 촉구하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 만들기 6가지 실천 강령을 좀 만들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종교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포교당이나 도심사찰 교구본사에 전달해서 모범 사례로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밤낮 없이 치안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경찰 불자들이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처님 가피에 감사하며 새해 불법 포지와 국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현직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현직 경찰 불자와 경승까지 200여 명이 봉은사 법학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 불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 평안과 경찰의 안전을 발언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서울경찰 불자들이 지난 27일 봉은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찰 불자들은 부처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가르침을 되새기며 시민의 안전과 평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공동체의 일상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관세음보살님의 동체 대비를 실천하겠습니다. 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력을 세운 만큼 복무 중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간순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살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스님은 또 높은 강도의 업무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법당이나 경승을 찾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길 권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겨울 때, 지칠 때, 이럴 때 전국에 계신 경승 스님들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송년회 법회가 경찰 불자들에게 정진을 발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서울청 경찰 불자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법회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경찰청 불교의 소속 수심원 합창단은 바람 부는 산사, 노을을 부르며 경찰 불자들의 발걸음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경찰 불자들은 불태전 같은 신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경찰 불자들은 송년법회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한 걸음 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왜 불교를 배우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불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담론회장이 열렸습니다. 불교 공부의 본질을 묻고 답하는 불광 50주년 붓다비 퀘스천 마지막 강연,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월간 불광 붓다비 퀘스천 마지막 강연에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와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불교 공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강성용 교수는 교계는 학문이지만 교학은 학문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교학은 기본적으로 해탈을 지향해요. 학문은 해탈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학은요, 수행을 결합을 합니다. 자기가 해본단 말이에요. 학문은 필사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제가 해보는 게 아니에요. 특성과 목적에 이어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학은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반면 학문은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학과 학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인식하길 당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불교학과 교학을
구분을 하십시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그학 연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불교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불교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저 3가지. 개, 정, 해. 이 중에서도요, 해가 본질입니다. 개는 도덕적 규율, 정은 명상, 해는 지혜로 이 중 지혜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며 교학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통의 결정체인 삼장을 통해 불타의 진이,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교학이 단순한 교리의 암기나 수용이 아닌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강조했습니다. 불교학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임을 짚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러한 탐구 정신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번 강의는 신행과 자기 개발을 위해 불교 공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고 지혜를 모은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광주 정관고등학교 학생들이 무한 봉불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했습니다. 학생들은 명상 상담에 대가 지호 스님과 스스로를 돌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 원장 지호 스님이 광주 정관고등학교 3학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명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대학 입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명상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힘을 주고 싶었다며 이번 수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그동안 정말 너무 쌓였던 스트레스, 긴장감, 불안 이런 걸 좀 하루라도 내려놓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명상을 좀 한두 가지라도 자세히 배워서 나가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불교 독립학교인 정관고등학교에서 명상 수업을 하던 아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눈을 감고 내면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스님의 강의와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쉼도 필요하고 뒤를 돌아볼 때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명상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 진짜 나 자신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종교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인 명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태고종 전 종정이자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덕암대종사 열반 21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어제 서울 부리성 법륜사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덕암 문도회장 해일 스님, 법륜사 신도 등 7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덕암대종사는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 태고종의 주춧돌을 놓고 많은 스님을 바른 길로 이끄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덕암 문도회장 해일 스님은 태고종의 활력과 단합을 위해 애쓰신 분으로 선지식의 덕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덕암대종사는 태고종 초대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 종승위원장, 한중불교 협의회장, 태고종 종정 등을 역임하고 2003년 법륜사에서 세수 90세, 법납 74세로 입적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도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인도 영화제가 오늘까지 사흘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나라의 문화재단과 주한 인도문화원, 영화의 전당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인도 영화제 부산이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양재생 신도회장, 김진애 영화의 전당 사장, 이순철 인디아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개막했습니다. 심산스님은 인도를 이해하고 마음의 영혼을 조금 더 살찌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가부장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다룬 개막작 뒤바뀐 신부들을 비롯해 칸타타, 쓰리 오브 어스 등 총 6편의 국내 미개봉 인도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광주 소원정사가 지역 소외이웃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은 지난 27일 쌀 12,000여 킬로그램과 방한복 100벌을 광주 지자체와 자비신행회 등 복지단체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21회를 맞은 연꽃향기 자비나눔에는 지역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올 한해 신행활동에 힘쓴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소원정사는 매년 자비의 쌀 나눔과 장학금 지원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 경영으로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온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부처님 자비행의 연장,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같이 하는 행복을 외치며 춘강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16일 제주 구자읍 평대리 일안에서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 현장. 춘강 이동환 이사장과 임직원 133명이 홀몸 노인 돕기 김장과 무료 진료, 장애인 가정 주거 환경 개선과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소외계층이 있고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는 마음이 정말로 2배, 3배 기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15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 겁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온 춘강의 사회공헌 활동은 매년 상하반기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휴일에도 구슬땀을 흘린 임직원들은 자비나눔 실천에 감사하다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행복을 바랬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지역에 나눔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참여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 뵙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참여할 때마다 그러한 뿌듯함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의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춘강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도들이 전쟁 종식을 바로다는 피켓 평화기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박정규 조계종 종무관을 비롯해 불교시민 사회연대 회원들이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사를 오가는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도 불교도의 평화 발언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기도에 나선 박정규 종무관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호련 열반에 든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일주기를 기해 전국에서 추모 행사와 원력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최고 금속활자본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된 일주기 달해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 중 1000여 명이 자리에 자승 스님의 행적을 기렸습니다. 달해제 때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한국 불교가 직면한 안일함과 불자 감소의 위기, 무엇보다 청년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자승 스님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승 스님이 대중 곁을 떠난 지 1년, 스님이 남긴 제2의 전도 선언은 이제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이 됐습니다.
금속활자본으로 주장되는 고서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방법은 그동안 이미지 분석을 통한 목판본과의 비교 연구나 종이질과 성분을 통한 연대 추측 등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립가속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출력 X선 형광 분광 분석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고출력 X선 형광 분광 분석법이 학계 안팎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고서들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난명 증도가 공인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